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건강을 돌보라. 당신에겐 건강을 무시할 권리가 없다. 건강을 무시한다면 아마도 당신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타인, 특히 가족에게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잘 돌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돌보고 싶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시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깨 통증이 심해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박사님, 어깨와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어떤 질환들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질병들이 있는데요. 어깨는 위로, 뒤로, 아래로, 앞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회전 근개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 어깨나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석회와 건염, 세 번째는 근육의 인대가 이제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50대 이후로 이런 통증, 어깨를 많이 못 움직인다고 해서 50견의 증상으로 원인을 잡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깨에 이제 관절염이고, 마지막으로 목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면서 어깨나 팔을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박사님, 그렇다면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어떤 관리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일단 통증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찾는 게 중요합니다. 회전근개라든지 목 디스크라든지 오십견이라든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항상 통증이라는 것은 내 몸의 이제 기능적인 또는 혈액순환이라든지 근력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요. 적절한 운동과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을 하실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바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다면 정확한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이나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건강 상담에 앞서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사실 골다공증 하면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으로 알고들 있어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골다공증이란 어떤 질환입니까? 이제 골은 뼈 골자에 다 공이라는 것은 마늘 다자에 구멍이라는 멍자입니다. 공자입니다. 그래서 뼈가 단단하고 치밀해야 되는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구멍이 많고 결국 질적으로 약해져 있고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이제 첫 번째가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쟤는 통뼈야, 쟤는 뼈가 좀 가늘어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천적으로 뼈가 튼튼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뼈가 약한 체질의 이제 소유자가 첫 번째 원인이 되게 되고, 이제 여성이 많기 때문에요. 특히 50세 이상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폐경이 되고 또 나이보다 일찍 조기 폐경이 됨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흡연이나 알코올로 인해서 뼈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노화가 되고 또 고령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뼈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다공증인지 아닌지는 겉으로 알 수가 없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었다면 골다공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위험 요인은 이제 골다공증이 발생되고 더 증가되는 요인을 위험 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 이 위험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여성인 경우, 두 번째가 이제 체력 자체가 왜소하신 분, 세 번째가 고령인 경우, 네 번째 골다공증 가족력, 다섯 번째 폐경 후 여성분들의 경우에 자궁을 적출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생리가 고르지 않고 거르는 경우 뭐 2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신경이 예민하신 경우, 여덟 번째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이나 항경련제를 자주 싸는 경우, 아홉 번째 이제 남성에서 남성 호르몬이 적은 경우, 열 번째 이제 활동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비활동적인 사람이죠. 열한 번째 이제 흡연이나 과음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년기 삶을 위해서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골다공증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서 골 밀도를 확인하고 여기에서 이제 약이라든지 이제 주사 치료를 받는데 개선이 잘 안 되는 경우에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선천적으로 뼈가 좀 튼튼한 분인지 튼튼하지 않은 분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맥을 보아서 청맥이 좋은지, 실질적으로 이제 뼈의 기준점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관골 부위가 조금 두드러져 보이는 경우에 뼈가 튼튼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관골 부위가 두드러지면서 피부 자체가 촉촉하고 윤기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보감에서 관골이 크다는 것은 뼈가 크고 뼈가 큰 것은 튼튼할 수 있는데 그만큼 또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항상 존재하는데요. 우리 인체는 항상 내가 발달된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사용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고롱고롱 80, 그 다음에 건강한데 갑자기 아파서 일찍 단명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튼튼하더라도 항상 피부, 우리가 나무가 새싹이 올라올 때 생기가 있는 경우는 반짝반짝하고 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속 피부를 보았을 때 윤기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윤기가 있는지.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제 소화가 잘 되어야 영양분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요. 소화 흡수 능력이 좋은지를 보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소변이 시원하지 않은지 남아있는 느낌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피의 이물질은 소변으로, 음식물의 찌꺼기는 대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찌꺼기가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 몸에 염증이 유발하고 결국은 이물질이 많이 생기고 동의보감에서는 식적이라든지 담음, 어혈이 같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뼈가 약해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과체중이 되면서 결국은 뼈가 지탱을 해주게 되는데요. 과체중이 된다는 것은 뼈가 그만큼 중력을 받고 힘을 받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고령화가 될수록 적절한 체중을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한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식을 적게 먹어도 배는 계속 나온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배를 만져보면 배꼽 주변으로 아주 차갑고 운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양방에서는 이제 대사 기능으로 표현을 하고 한방에서는 이제 배가 차다, 손발이 차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발이 차고 배가 차다는 것은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뼈의 기능 자체도 약해지기 때문에요.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이제 심장을 보호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손발이 따뜻하다는 것은 예, 그쪽으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되고 결국은 손과 발, 예, 뼈까지 영양 공급이 잘 가려고 하면 심장의 활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요. 보심시키는 이제 침이나 예, 약물 치료를 함께 사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 알아봐야 할 텐데요. 박사님. 네, 추위를 잘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오미자와 우슬이 도움이 되고 과체중이면서 뼈가 약한 경우, 예,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창출과 이 석곡이라는 차 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뼈는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방차를 이용을 할 때는 속이 약간 출출할 때, 공복 시에 배고플 때 이렇게 차 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위를 타는 음체질인 경우에는 오미자와 우슬, 과체중이면서 뼈가 약한 경우에는 창출과 석곡을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제가 이제 진행을 오래 하면서 네, 석곡을 처음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석곡은 어떤 약재일까요? 예, 석곡은 특히 이제 근골을 강화시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력이 떨어지고 발에 힘이 잘 안 간다, 자면서 쥐가 난다 이런 경우에 우리 몸을 따뜻하게 순환시키고 하체를 튼튼하게 하는 한방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골다공증과 근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박사님, 어떤 관리와 습관이 필요할까요? 예, 아까 방금 제가 이야기할 때 골다공증의 이제 원인이 음주와 이제 흡연이기 때문에요. 뭐 음주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조금씩 할 수 있는데 예, 흡연은 바로 금연으로 일차적으로 바꾸시는 게 필요하고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적절한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걷기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짠 음식과 이제 염분과 함께요. 칼륨이 이제 소실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이유식 약 15분 정도는 예, 햇빛을 자주 쐬어서 뼈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자주 잘 예, 충분히 이제 합성하도록 하면서 칼슘이 풍부한 예, 우유라든지 멸치를 예, 자주 섭취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짠 음식을 피하면 칼슘이 소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햇볕을 잘 쬐면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으로 골다공증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건강 고민이 있다면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어머니 오늘 혹시 본인 상담 하실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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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어머니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어요? 만 71세. 네. 예. 그러면 혹시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가 150, 네. 몸무게가 42kg. 아, 알겠습니다, 어머니. 예, 예. 그럼 이제 최진영 박사님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하게 예.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예. 첫 번째로는 네. 목이 안 좋아가지고, 예. 예. 예, 두 번째로는 해가 좀 안 좋고, 예. 혀가요? 예, 예. 예. 햇바닥이. 예. 지금 목이 예. 목이 어느 부분이 불편하세요? 목이 뭐고 옛날에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가니까 목이 후두염. 아, 목 후두염이라고 예, 예. 했습니까? 예, 예, 예. 후두염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약을 계속 좀 묻다가 안 묻다가 예. 좀 그랬는데 예, 안 묻어도 그 상태, 무도 그 상태, 목이 늘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목이 지금 예, 예. 이물감이 있으세요? 통증도 같이 있으세요? 목 안에요? 목 안에는 있는 때 뭐고 통증이 있을 때도 있고 예. 예. 약간 긁어치는 것처럼 귀찮은 때가 있고 예. 이제 힘이 조금 들 때는 약간 아픈 것도 있고 예. 예. 그게 매일 그런 게 아니고 예. 심할 때가 있고 안 심할 때가 있고 그러고 새벽에 한 11시 몇 분 돼서 어떤 때는 입이 씹어가지고 일어나거든요. 네. 예, 일어나서 입이 씹어서 이제 그 물로 갖고 헹구러 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물로가 해오면은 약간 붉은 물이 좀 네. 올라와요. 같으면은. 그러고 또 새벽에 한 번 더 그런 때가 있고 네. 일어나가지고 예. 새벽에 한 5시나 6시 사이. 네. 예. 목에 지금 가래라든지 이물감이 있는 느낌도 드세요? 가래가 좀 이게 내가 가글로 조금 하면은 가래가 좀 따라 나옵니다. 예, 지금 저하고 통화하시는데 어머님 목을 생각을 하면 목에 뭐가 있는 느낌 드세요? 예, 조금 듭니다. 예.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요?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혀는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해는 자결감이라고 그거를 예. 받았거든요. 예. 이비인후 가서. 예, 이거는 해는 어찌 됐냐면은 그때 3년 전에 코로나. 예, 예, 그때 백신 두 번째를 맞고 난 뒤에 예, 해가 한번 희득 디비져서 해하고 입술도 막 입술도 좀 붓는 것 같이 막 땡기리고 막 마르고 이러더라고요. 예, 예. 그때한테 비하면은 많이 좋아진 거고 예. 예, 지금 그러면 혀에서 열감이 예. 느껴지십니까? 열감은 화끈거리세요? 예?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습니까? 화끈거리진 않았는데 약간 에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 혀가 이렇게 갈라지기도 합니까? 옛날에는 좀 갈라지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혀도 3년 전이고 지금 목이 후두염으로 이렇게 온 거 이것도 동시에 같은 때 왔습니까? 후두염은 그때 당시에는 후두염인 줄로 모르고 예. 네, 어머님 목이 불편한 건 언제부터 그러세요? 불편한 게 한 2년 넘게 된가 싶은데 예. 아, 예. 그러면 혀가 불편한 게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목이 불편한 게 목이 먼저 불편했습니다. 목이 먼저 불편했어요. 예. 먼저 불편했는데 그때는 목이 많이 안 그랬고 예. 예. 그러면 예. 지금 그 백신 주사 맞고 이제 혀가 불편해진 거고 그 예, 백신 코로나 오기 전에도 목에 뭐 이물감은 간혹 있었습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목이 약간 있었으니 내가 병원을 갔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불편한 거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불편한 거는 이제 잠을 내가 조금
좀 예민해가지고 많이 못 자요. 예. 예, 그런 때가 있고, 잠을 어떤 때는 잘 자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한 서너 시간, 2시간 자는 때도 있고, 좀 그렇고, 일을 내가 좀 많이 하고, 예. 그러고, 예.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예. 골다공증 약을 또 먹고 있습니다. 예. 다른 약은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다른 약은 그런 거는 안 먹습니다. 예.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그런 것도 없고, 예. 없고요. 예, 예. 지금 그럼 목하고 혀하고 불면증 이게 제일 예, 많이 예. 불편하세요? 예, 그거 세 가지가 원인이 제일 크지. 네. 예. 지금 요즘도 뭐 일하고 계십니까, 어머님? 일은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 예. 네. 내가 이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예, 일이 조금 많습니다. 일을 또 내가 좀 잘하는 편이고 많이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평상시 소화는 어떻습니까? 소화도 조금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예. 태어나기로 좀 그리 태어났습니다. 예. 예, 아, 예. 어렸을 때부터 소화는 조금 예, 잘 안 예, 소화가 되셨어요? 조금 어렸을 때부터 좀 안 예. 되겠습니다. 좀 예민하고 꼼꼼한 편이세요? 좀 예민하지. 예. 예. 소화 그 소변이나 대변 상태는 어떻습니까? 소변은 그대로 괜찮고, 예. 네. 소변은 참으실 수 있습니까? 소변은 조금은 참을 수가 있는데, 예. 예. 옛날 같지 않고 이제 조금 소변이 보고 싶을 때는 보는 예. 게 좋대. 예. 지금 체중이 42kg 정도인데 한 2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비슷하세요? 체중이 예. 체중이 비슷 안 합니다. 좀 근육이 빠져가지고 지금 좀 예. 체중이 많이 줄어졌지. 예. 한 5kg 줄어졌는가? 예. 그렇는가 싶으네. 그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예. 혹시 커피 이렇게 예, 예. 오후에 마셔도 참 잘 주무시나 해서요. 커피는 오후에는 절대 안 먹습니다. 예. 오전에는 먹어도 조금 진하게 먹으면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오전에 먹으면 잠은 잘 주무시고요. 예, 예. 예. 아침에 한 잔, 점심 때 한 잔. 네. 일을 할 때는 점심 때, 일을 좀 안 할 때는 아침 한 잔. 많이는 네. 안 먹지. 네네. 음식은 지금 아까 소화는 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때가 되면 음식 생각은 자주 나십니까? 음식 생각 그리 자주 나진 않는데 요즘에는 와서는 좀 무엇이 먹고 싶어가 조금 자주 먹습니다. 네. 혹시 어머님 술 하실 줄 아세요? 술은 일체 안 합니다. 예, 한 모금만 하면 빨개지거나 가슴 두근거리는 거 혹시 경험해 그런 보셨나요? 건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원래 그냥 안 드신다 이거죠? 예. 원래 안 좋은 거는 잘 안 먹습니다. 네네. 속 피부가 예. 이렇게 피부가 좀 고운 편이신 것 같으세요? 피부는 좀 옛날에는 너무 좋았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좀 뿔긋뿔긋한 게 얼굴에 좀 나더만은 그게 예. 잘 안 사라지고 예. 예, 좀 짙어지는 것 같고 그렇대. 예. 지금 이제 그 젊으셨을 때 피부가 이제 고우셨다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약해지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체질이 이제 한의학의 경계는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오장의 대소를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가게를 하셔도 뭔가 일이 바로바로 딱딱 해결이 돼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이제 이런 체질의 소유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면 속이 많이 상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목이 불편하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조금씩은 있는데 그 목이 좀 불편해지기 전에 좀 마음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건 혹시 기억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스트레스는 옛날에는 젊을 때는 예. 일이 내가 다 해야 될 일이다 해갖고 예. 책임지고 해야 될 내일이다 싶어갖고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예. 나이가 들면 힘이 조금 딸리니까 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지. 예, 그게 언제쯤 느끼셨습니까? 지금 71세니까 이제 젊으셨을 예. 때는 이제 거기 한 65세부터 그랬는가 제법 좀 됐지 올해. 예.
예. 이렇게 그 앞전에 한번 내가 우울증을 또 한번 해가지고 네. 예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 예, 가슴이 답답하거나 그 주변에서 한숨 쉰다는 말씀은 안 듣습니까? 아 그런 거는 좀 없습니다. 아, 네. 예. 네, 지금 이제 목이 불편하고 이런 것은 이제 목 안이 이제 건조해지면서 화가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다 보면 이제 건조해지면서 모세혈관이 약간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피가 조금은 나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아, 예. 선생님께서 검진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혈관이 뭐 터지고 예,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건조하고 화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좀 기분 좋은 날도 있고 마음적으로 좀 불편하신 날도 있을 텐데 이제 마음적으로 불편하고 몸이 힘들 때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조금 더 심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목하고 혀하고 입 안에 구조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이제 허열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불면증은 예민하시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어서부터 이제 일을 많이 하셔서 이제 골다공증이시니까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텐데 혹시 예, 예. 메모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예. 예, 예. 예, 향부자, 항부자, 예, 진피, 진피에, 예, 예, 진피, 예, 복령,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네, 백출, 백출, 예, 그렇게 해서 전부 4g 하셔서요. 예, 예, 물을 1500cc 넣으셔서 예. 네, 100cc 나오게 다리세요. 100cc 나오도록. 네네. 예,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예, 오전 뭐 9시나 10시쯤 한번 드시고요. 예. 예, 오후에 4시에서 5시 그쯤에서 예. 한번 더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그럼 예, 하나 더 물어볼게요. 네네. 커피는 지금 이 목하고 뭐 관계가 합니까? 아, 커피를 지금 예. 예. 이렇게 좀 먹는 음식을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 아, 음식은 지금 예. 음식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예. 내가 당기는 음식 드시면 됩니다. 아까 커피는 괜찮습니까? 예, 한 잔쯤은? 예, 한두 잔은 괜찮습니다. 아까 이제 커피를 한두 예. 잔만 하면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카페인에 대해서 취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커피 한두 잔 먹어서 잠은 잘 주무시니까 지금 예.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우유만 조금 더 넣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예. 음식은 지금 입안이 조금 화끈거리기 때문에 약간 매콤한 음식은 많이 먹기가 힘드시기 때문에요. 입 예. 안에서 그리고 내가 몸에서 당기는 대로 예, 조금씩 자주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고 현재 지금 목에 약을 지금 묻고 있거든요. 네네. 예, 몇 개월 지금 괜찮다 해갖고 또 끊었다가, 네. 봄 된게는 좀 또 지금 이때가 또 좀 심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또 병원에 가고 있는데, 약을 그거를 같이 먹으면 안 되지. 같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한방차는 지금 그 예. 열을 꺼주는 비위 기능하고 몸을 예, 진액을 생기게 하는 한방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양약하고 시간은 1시간 예. 반이나 2시간 정도 사이 두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러고 이제 이 약을 갖다 끓여갖고 이거를, 다 끓인 약을 며칠 먹어야 됩니까?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드린 분량은 한 번 먹는 분량입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예. 뭐 5일 거 한꺼번에 해놓으셨다가 이렇게 냉장 보관했다가 드셔도 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약은 드실 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지 않고 약간 미지근하게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예. 어머니, 예, 예. 네, 오늘 상담 많이 도움 되셨어요?
아, 예,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 진짜요? 예, 네, 예, 전화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예, 네, 예. 박사님, 그럼 몇 달 후에 예, 다시.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71세 어머님이셨습니다. 후두염, 목 이물감, 그리고 혀의 불편감, 통증, 불면증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 목의 이물감과 통증이 반복된다. 박사님, 어떤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지금 병원에서 이제 후두염이라고 했는데요. 네. 예, 후두 쪽은 기도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인후염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인두와 이제 후두. 예, 그래서 후두 쪽은 이제 기의 흐름에 영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통증이 조금 더 있을 때도 있고 약간 사그라질 때도 있는 것은 기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상담하실 때 이제 젊으셨을 때부터 하셨는데 이제 65세가 되면서부터 체력이 떨어지고 이제 힘이 드니까 일을 할 때 힘이 붙이면 짜증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가 같이 오면서 화가 생기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액이 말라져서 예, 그래서 허혈성으로 인해서 후두염이 온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가 후끈거리는 구강자결감에 대한 상담까지 해드렸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 퇴행성으로 구강자결감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박사님, 구강자결감과 나이는 상관이 분명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노화가 되면서 혀의 기능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피부도 건조해지고 우리 몸의 진액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안에는 수분이, 진액이 우리 침이 촉촉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내 몸에서 침샘에서 침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하고 내 점막의 기능도 약해지고 거기에다가 열도 올라오기 때문에요. 자결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증과 허증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열이 많이 올라오면서 나타나는 자결감의 경우에는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진액이 말라서 열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진액이 말라서 열이 생긴 경우에는 열을 끄는 약을 차가운 약을 쓰게 되면 오히려 진액의 기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역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열을 끄는 게 아니라 물을 넣어주는 개념, 한방에서는 이제 보험시킨다는 약제나 이제 침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들이죠. 향부자, 진피, 복령, 감초, 백출이었습니다. 박사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재들일까요? 지금 제가 어머님 피부를 물어보았는데 이제 제가 여기 뭐 상황상 진맥을 하고 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피부를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이나 커피로 체질을 감별을 조금 하기 위해서 묻는 건데요. 피부가 대체로 여성분들이 이제 젊으셨을 때 고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곱다는 것은 그냥 선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는 피부가 곱고 남성들은 덜 곱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남성도 피부가 고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음중지양. 그래서 남성이지만 여성스러운 분이 있고 여성이지만 남성처럼 성격이 괄괄하고 시원시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게 아니고 다릅니다. 그래서 피부가 곱다는 것은 그만큼 예민하고 꼼꼼하고 일이 완벽하게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65세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서 몸이 힘이 들어지고 몸이 힘이 들어지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제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면서 화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화를 꺼주는 게 향부자, 진피, 예, 복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열이 올라오게 되죠. 네, 그러면 인후가 후두 부분이 더 건조해지고 화끈거리고 혀에 자결감이 혀가 화끈거리는 느낌이 더 심해지기도 하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심장을 보를 해줘야 영양분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줄 수 있고 비위 기능, 소화 기능을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감초와 백초를 차요법으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피부가 너무 좋았다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빨리 그 피부 다시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건강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어머니 오늘 혹시 본인 상담 받으실 건가요? 예, 예. 네, 그렇다면 상담 받으실 분 우리 어머님 연세 어떻게 되시나요? 75세요. 네. 그러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153에 52kg인가 52kg일 거예요. 52kg.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부터 우리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저는요, 네. 골다공증도 있고요. 예. 막 다 안 좋아요. 몸에 여기저기 다 안 좋은데 예. 지금 한 3, 4년 전인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예. 막 걸음을 억지로 걷는데 여기저기 막 한의원에 가고 뚝뚝뚝 떠고 침도 맞고 부항도 떠고 한 게 났었어요. 네. 근데 이제 왼쪽 다리는 멀쩡한데 오른쪽 다리는 낫기는 났었는데 별로 아주 좋지는 않아고요. 지금 오른쪽 팔이 예. 이제 텃밭을 조그마한 거 하는데 그걸 안 하면은 괜찮은데 하면은 팔이 아프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하고 오늘 일하고 내일은 심하게 괜찮고 또 요새는 계속 갔더니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놈 밭을 버리기는 버려야 되겠는데 그거 미를 못 버리고 다리 팔이 계속 아파가지고 가서 일을 못하게 생겼어요. 예. 지금 그러면 오른쪽 팔하고 발도 오른쪽 다리가 아직 아프세요? 예. 네. 지금 발은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팔 여기서 끝까지요. 예. 우리 아이 아프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고 계속 아픈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아프고 그냥 예. 가만히 있으면 놀면 괜찮아요. 아, 예. 저기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 그냥 뭐 아주 아프지도 안 하고 그냥 보통으로 있는데 아주 낫지는 않았나 봐요. 그 저리는 느낌이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는데요. 선생님 방에다가 보일러를 겨울에 떼면은 발에서 막 깝깝하게 뭐렇게 해야 되나? 막 불이 예. 난다 하나? 예, 예. 그래갖고 이걸 바깥에 내놓고 이불 밖에 내놓고 자면은 감기가 덜락하고 네. 또 들어오면은 발이 깝깝하고 막 그렇거든요. 이것도 무슨 병인가 봐요. 예. 그 발에 양발 신으면 좀 답답하세요? 답답한 게 아니고 그 양발 벗고 자도 지금 방에서 막 뭐라 하고 이 깝깝이가 자꾸 바깥에 내놔야 돼요. 아, 그 발을 내놓고 잔 거는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인가 올해인가 올해는 더 하고 작년에부터 그랬는가 재작년부터 그랬는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 지금 현재 뭐 복용하는 약 있습니까? 골다공증 약요.
예. 아, 이 약만 하나 복용하십니까? 예. 예. 저기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은 잘 받고 계십니까? 예, 예, 그건 네. 해요. 네, 그러면 뭐 다 정상이라고 했습니까? 정상이 아니고 제가 여러 군데 지금 치아도 안 좋고요. 예. 위에 혹이 있어가 그것도 몇 년 전에 떼냈고 예.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몸이. 아, 예. 그런데 뭐 골다공증 약 외에는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고지혈증 그런 약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예.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그런 것도 없어요. 네. 지금 요즘 그러면 소화 상태는 어떠세요? 소화는 잘 돼요. 소화는 잘 되는데 네. 저는 어디가 병이 났는가는 몰라도 이렇게 밤에 겨울에 자면은요 어깨가 시리가 못 자가지고 발은 불나고 어깨는 시리고 예. 뭐가 이게 안 맞나 봐요. 그래갖고 예. 맨날 위에 옷을 입고 자요. 예, 어깨는 시려서요. 예. 그래갖고 내가 이걸 다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겨울만 되면 이제 시간이 있어가 가서 또 약을 먹으면 또 안 듣고 이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만. 그러면 어깨 쪽에 뭐 엑스레이 검사 이런 건 받아본 적 없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예. 지금 대변은 매일 잘 보십니까? 매변이 뭐 옛날에 내가 TV를 잘못 봤는 거 몰라도 고기 먹으면 자꾸 안 좋다 해가지고 고기를 안 먹고 이랬더니 야채만 자꾸 먹으니까 자꾸 목에다 물 붓는 변을 봤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게 아니다 싶어갖고 이제 내가 막 챙겨 먹어요. 고기도 먹고 뭐 계란도 삶아 먹고 이러니까 대변은 이제 땡땡해졌어요. 아, 소변 주무시다가 소변은 몇 번이나 가세요? 2번씩 봐요. 네. 지금 체중이 한 52kg 정도 나가시는데 한 1, 2년 전보다 체중 상태는 어떻습니까? 조금 좋아진 거죠. 아, 요즘은 음식을 좀 더 신경 써서 드십니까? 예, 제가 이제 막 골다공증이 잘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조금 신경 써서 먹어요. 먹고요. 예. 지금 발이 그 허리는 아픈 거 있습니까? 허리는 아픈 데 없는데 발이 그렇고 어깨가 시리니까 이걸 몇 번 시도하다 이제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네. 지금 근데 이제 발 쪽은 허리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사시는 곳에 그 병원 있습니까? 있지요. 여기는 부천인데요.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이 지금 이 우측 팔이 시린 것도 지금 목이라든지 이제 회전근개라든지 오십견이라든지 이게 정확히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다리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 경우 병원에서 한번 지금 발하고 허리, 그 다음에 목하고 어깨 이에 대한 이제 검사는 한번 받는 게 필요하고 제가 여기서 우선 한방차를 불러드리는 건 다리 쪽으로 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팔 쪽은 움직이면 아프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괜찮다는 것은 회전근개라든지 오십견 이쪽에 이제 근육이 인대가 좀 약해진 걸로 보여요. 지금 저림 증상은 없는 걸로 봐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발이 화끈거리고 상부가 차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체력이 한방에서는 이제 진음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쪽 손하고 팔, 그 다음에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커피 오후에 마셔도 잠 잘 주무십니까? 저는 커피를 아예 안 먹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지금 잠이 너무너무 안 오거든요. 예. 저녁에 한 10시 돼서 자도 새벽 2시, 3시 되면 깨가지고 잠을 못 자요. 아, 불면증은 네.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몰라요. 작년에는 그래도 일을 알바따는 하니까 힘들어가 그냥 자는데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잠을 못 자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아, 커피 혹시 마셔본 적은 있습니까? 옛날에 먹었는데 지금은 커피 먹으면 더 잠이 안 온다 한 게 커피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죠. 아, 옛날에 커피 마실 때 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옛날에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예, 두 번째는 제가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아니, 술하고는 거리가 멀죠. 예, 술 이렇게 못 먹는 분이 있고요. 체질이 안 받는 분이 있고 그냥 내가 술을 안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혹시 술 한 모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술은 안 먹어요. 아, 원래요? 예. 예. 지금 그러면 음식을 드실 때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은 어떠세요? 저는 얼큰한 것도 좋아하고 뭐 안 얼큰한 것도 좋아하고 그냥 되는 대로 먹어요, 되는 대로. 아, 그래요? 예. 예. 혹시 물 이렇게 음식 드실 때
좀 싱거워도 잘 먹습니까? 싱거우면 혹시 싱거워도 잘 먹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때 도움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당귀, 당귀, 예, 청궁, 천궁, 예, 백작약, 백작약, 예, 숙지왕, 숙지향, 예, 여기까지 5g입니다. 5g, 예, 그 다음에 지모, 염초, 지모, 염초, 예, 황백, 염초, 항백, 염초, 염초, 예, 그 두 가지 약재는 4g입니다. 4g요.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고, 예, 예, 100cc, 예, 그 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100, 예. 예, 골다공증 약은 언제 드십니까? 저는 아침 먹고 먹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한방차는 아침에 그 오전 점심 식사는 몇 시쯤 하세요? 이제 점심 식사는 그냥 우리 아저씨 있으면 먹는데 우리 아저씨가 없으면 그냥 먹기 싫어갖고 대충 때우는 일이 아, 많거든요. 그래요? 아, 그러면 아침 식사는 몇 시쯤 하십니까? 아침에는 한 7시 반, 8시 되면 끝나거든요. 아, 그래요? 요즘 이제 불면증 때문에 잠이 일찍 깨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6시에 한번 드시고요. 예, 6시에요. 예, 그 다음에 오후 4시나 5시에 한번 드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이제 몸 안에 진액이 마르고 이제 약해진 게 오래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이 한방차는 4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고 전화 주시고 지금 이 우측 팔과 발에 대한 것은 병원에서 한번 검진 받으세요. 받아야 된다고요. 예, 정확히 지금 그게 허리 쪽이나 목에 문제가 생겨서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5세 어머님, 오른쪽 팔 그리고 다리의 통증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여기에 도움되는 한방차로 당귀, 청궁, 백작약, 숙지황, 지모염초, 황백염초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어떤 효과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팔을 쓰실 때 아프고 그다음에 우리 젊었을 때는 새벽에 잠이 안 깨고 아침이 되어야 잠이 깨는데요. 이 경우가 이제 음이 부족이 되고 혈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쓰려고 하면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혈액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요. 보혈시키는 약이 숙지황, 백작약, 당귀입니다. 여기에 반대로 발 쪽에서 열이 올라온다는 것은 신장의 기능, 방광의 기능, 음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열이기 때문에 그 허열을 보충해 주면서 뼈를 튼튼, 지금 현재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으니까 뼈에 이제 골수를 보강해 주는 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지모염초나 황백염초처럼 이렇게 약재를 염초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좀 그 이제 날까요? 콩팥 하초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한방차도 그렇고 요리도 그렇고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금 약재를 이제 소금으로 염초하는 경우도 있고 꿀로 법제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불에만 볶는 경우가 있는데, 예, 염분으로 볶는다는 것은 예, 무게가 더 무거워집니다. 또 하나는 하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부 쪽이 시린 증상이 나타나지만 하부 쪽에 열이 난다는 것은 어디선가 내 몸에 진액이 자꾸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열이 나는 게 정상이고 나이가 들어가서는 우리 자연으로 보면 겨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방 안에 들어와서 발이 더워서 열이 난다는 것은 동의보감의 병을 기준을 할 때 정상적인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 병입니다. 예, 그래서 어깨 쪽에 시린 것보다는 하부 쪽에 허혈을 꺼주게 되면 상하 소통이 잘 되면서 상부의 시린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프신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 남성입니다. 허리가 아프고 점점 뻣뻣해지는 것 같아 병원에 갔는데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고치기 힘든 질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마시면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고민 상담을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강직성 척추염 어떤 질환인가요? 예, 강직이라는 것은 뻣뻣해지는 경우고요. 이제 척추는 척추에 염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 예, 우리가 척추는 우리가 몸을 앞으로도 숙이고 뒤로도 하고 옆으로도 돌리고 이렇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잘 안 될 때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해서 만성 염증성 질환에 해당이 되고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해야 되는 병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담자분께서는 이제 도움되는 한방차 소개를 부탁을 주셨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30대 이제 직장 남성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추위를 잘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두충과 우수를 이용을 하시고 열이 많은 체질은 승마와 우수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스트레스나 또 본인의 이제 과체중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척추는 내가 과체중이 되면 척추에 염증이 생기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우선이고 이 젊은 분이 좀 예민하고 섬세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곳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향부자와 우수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은 두충과 우술, 그리고 열이 많은 양체질은 승마와 우수를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의 말씀처럼 스트레스와 체중 관리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해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제가 제안 드릴 건강 제안은 골절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끄러운 바닥을 다닐 때는 항상 조심을 하고 꼭 어두운 곳을 다닐 때 꼭 불을 켜는 습관을 들이시고 또 시력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에 대한 치료를 꼭 받는 게 필요하겠고 특히 우리 집안에서 이제 걷다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전선 코드나 카펫 등도 특히 이제 고령화이신 분들은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불을 켜고 다니고 미끄러운 바닥을 다닐 때는 조심해서 평소에 골절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